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선하다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 선임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 수임료가 적정한지,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친절한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을 할 때 놀랐던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사례가 피해자하고 변호인의 의견이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일단 증거 서류를 보고 사안을 파악하게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이제 서류로 쭉 보았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 보니 이게 자백을 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합의하에 이제 자백하는 취지 쪽으로 변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피의자를 조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또 검사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말 그 답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 그래요? 저는 부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변호인이 그렇게 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제 의뢰인의 법률적인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조력을 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이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는 그런 법적인 조력이 있고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법적인 조력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에서는 이제 전혀 아무런 법적인 조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경찰 조사까지는 혼자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한 사례였는데요.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사가 이제 사건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 시간이 길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말 뭐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제가 피해자를 한번 조사를 하고 처리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변호인이 동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입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피해자 혼자 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를 마치는 마지막 문장에서 보통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하고 합의됐어요? 합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피해자한테도 똑같이 피해자하고 합의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변호인 선임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해서 합의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무 궁금했어요, 솔직히. 혹시 변호인을 얼마를 주고 선임하셨어요? 선임료 얼마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변호인 선임료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었고 그 답을 듣고 진짜 헛웃음이 나왔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의견인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의뢰인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중간중간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의견서를 작성했을 때 이제 의뢰인에게 직접 보여주고 서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거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변호인인지는 사실 선임해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임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와 내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사건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저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